근데 그럼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와 완전 꿀 빠는 거 아니야. 집값 20배 30배 올랐는 거 와 그거 대박 아니야? 자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랑 절친이에요. 정말 절친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 집이 어디 살았냐면 안전에 살았어요. 안전 자원화별. 자 봅시다. 이게 R환이고 3환이고 내 친구가 안전 이쪽이야. 3환 바로 옆이잖아. 위치 좋아요. 3환 바로 옆에 여기 살았거든. 안전리 샤오취 맞아. 아마 여길 거야. 내가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어.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점심도 그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왜냐하면 학교가 여기 있었거든. 학교가 요 근처에 있었어. 내 중학교가 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거든. 나도 이제 친구니까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했어. 안전 요쪽에 살았던 친구인데 여기가 그때 당시 그 집은 옛날 이제 그 내 친구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부모님 연세가 이제 한 60대시겠죠. 60대. 그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중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펀방이라는 게 있었어. 집을 나눠줬어. 옛날은 그래도 중국에는 복지라는 게 있었다. 어떤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의 복지가 집을 나눠주는 거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나눠받은 게 이제 이 사람들 집인 거죠. 집 평수도 그렇게 안 켰어. 내가 봤을 때는 한국 평수로 따지면 20평이야. 근데 거기 누가 살았냐? 내 친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 친구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근데 지금 그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내 친구랑 내 친구의 엄마 아빠랑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지금 거기 누구 사냐? 내 친구 와이프, 내 친구 엄마, 그리고 내 친구 자식 4명. 요렇게 4명 살고 있거든요. 집이 방이 2칸이고 거실이 1개예요. 작은 집이야. 근데 그 집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그 집 아무리 옛날 집이긴 해요. 옛날 집二手房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는 집을 두 부류로 나눠요. 신방과 二手房. 二手房이 뭐냐? 말 그대로 옛날 집. 그러니까 한국은 신축, 구축. 중국도 똑같아. 신방, 二手房. 근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거기 집은 완전 구축이죠. 한 50년 됐을걸? 빨간 벽돌로 쌓아놓은. 그 집 아무리 그 집이 구축이다 해도 아무리 싸게 받아도 10억 훌쩍 넘어요. 20억대. 공짜 집인데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집인데 지금 한 12억 13억 한다니까? 한국 돈으로. 근데 여러분들 야 너무 부럽다. 와 저 사람들은 와 진짜 공짜로 받은 집인데 와 12억 13억 날벼락이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제가 코로나 전에 베이징 갔었잖아. 그때 친구들 많이 만났어. 그때 내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성인이고 이제 가정도 차리고 꾸리고 했으니까 다 하는 얘기가 야 나 어디 그거 우리 아빠가 어릴 때 언제 사놓은 집인데 야 그때 1억에 샀는데 지금 10억 넘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어디 이거 우리 그때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받은 집인데 야 그거 지금 매매가 20억이라 하더라. 내 친구들 다 이런 상황이야. 다 베이징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럼 그 친구들 다 부자 된 거 아니야? 다 완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대박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집에는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 그 집을 팔면 얘네들 어디 살 거야? 살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집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못 팔아요. 20억이고 나봐버리고 집을 못 판다니까. 집 팔면 어디 가서 살 거야? 그 온 가족 살 데가 없어. 그 집 팔고 월세 살면서 그 돈은 투자한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거 쉽지 않아. 만약에 내 혼자 산다. 1인 가구다. 근데 중국에는 심지어 1인 가구도 잘 없어. 지금 1인 가구가 어딨어? 지금 다 뭉쳐 살아야지. 한국에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산다는 뜻이야. 진짜. 물론 뭐 1인 가구 사는 사람들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중국은 1인 가구 상상을 못 한다니까. 그냥 내 혼자 외지에 가서 내 혼자 산다 해도 1인 가구 절대 못 살아요. 다 비슷한 상황끼리 아니면 뭐 사람들 한 4-5명 모여가지고 집 한 개 빌리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그 친구들이 집값 얼마 올랐다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야. 씨발 나도 옛날에 유학할 때 집 한 개 사놓을걸. 그때 5천만 원 7천만 원이었는데 그 얘기뿐. 그리고 또 한 개 얘기. 야 그렇게 올렸으면 팔아. 야 팔아가지고 싼 거 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뭐 투자를 하든 뭐 딴 집을 더 사든 해. 그게 안 돼 여러분들. 왠지 알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집이 여기 있어. 싸움한 옆에 있잖아. 여기 집을 13억에 팔아요. 근데 이 집은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구축들이잖아. 여기 지금 구축이 12억 13억이죠. 이 근처에 신축 있잖아. 신축들은 3-40억이야 여러분. 아무리 싸도 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축을 팔아도 신축은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밖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까지 나가야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리오환 여기까지 나가야 돼. 그 정도 나가야 살 수 있어. 그런데 과연 라오 베이징이라 하죠.
베이징 토박이들을 중국말로 라오 베이징이라 그래. 라오 베이징들은요 사환 밖으로 안 나갈라 그래요 여러분. 얘네들이 베이징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 지금 여기 집 팔고 외곽으로 나가서 산다? 이 사람들 안 나갈라 그래. 절대 안 나가지. 나도 안 나가겠다. 도시 느낌 안 난다고요? 이 외곽으로 나가면 도시 느낌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근데 물론 신도시들은 많아. 근데 지금 그런 신도시들에 살아도 이동이 불편해.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베이징 갔을 때 저는 어디 살았냐면 왕징은 다 알 거야.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본 사람들은 왕징도 사환 밖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안쪽 여기가 야윈춘이고 저 여기 살았습니다. 이거 꽤 중심지야. 샤오영 여기 살았어. 샤오영 시지춘 나 여기 살았어. 이건 내가 살던 집이야. 집 그렇게 안 좋아 보이죠, 그죠? 나 여기 살았어.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봐봐 완전 중심지죠. 2环, 3环, 4环 바로 밖이야. 근데 여기 살아도 이동 불편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알환으로. 대학도 옆에 있겠다. 옛날에 그러니까 베이징을 진짜 오랫동안 살았던 라오 베이징들은 노 베이징 그러니까 베이징 토박이들 스환 바깥만 나가도 안 쳐줘요. 약간 그런 거 있어. 중국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베이징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 살짝 좀 싫어하고 상하이 사람들도 베이징 사람들 살짝 좀 뭐 이런 거 있고 중국의 뭐 동북 쪽이 남쪽 사람들 별로 좀 이렇게 싫어하고 남쪽 사람들은 또 동북 쪽 사람들 좀 이렇게 무시하고 중국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인터넷에 올라가면 뭐 지역 비하 이런 거 꽤 있어. 근데 베이징 안에서만도 진짜 베이징 라오 베이징들 라오 베이징들은 사환 밖으로 나가면 너 사환 밖에 살아? 거기 논밭이었는데 이 얘기 나와. 맞아 논밭이었어 진짜로. 내가 처음에 베이징 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산 데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뒤쪽에 지금 여기 뭐 들어와 있고 여기 뭐 대단지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다 논밭이었어. 진짜 이쪽 지역에서 내가 살던 이 아파트 단지가 최신 단지였어요. 최신 단지고 이 뒤쪽으로 아무것도 없었어. 다 논밭이야. 논밭이고 완전 그 비포장 도로 있잖아. 다 비포장 도로고 그 비포장 도로 위에 사람들 리어카 끌고 나와가지고 뭐 VCD 짭통 VCD DVD 이런 거 팔고 있고 뭐 게임 팔고 있고 뭐 그런 데였어. 지금은 여기 무슨 뭐 베이징 회의 중심 고급 주택들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런 거 없었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이징 집값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바로 이해되죠. 그냥 서울 하면 강남 상구 마용성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목동 뭐 강동구 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베이징도 2环, 3环, 4环 요것만 알면 베이징 집값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이 베이징 자체를 그냥 한 나라로 빗댄다면 딱 이거야. 여기 2环, 요 제일 작은 네모 있죠. 제일 작은 네모 안쪽이 여기가 강남 상구. 그 다음에 요쪽 두 번째 작은 네모 3环, 요 안쪽이 이제 마용성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 4环 안쪽이 이제 목동 뭐 다양한 서울의 이런 구역들. 그리고 이제 4环밖으로는 경기도, 5環밖으로는 이제 지방 도시. 6環, 6環 이 원 보이죠? 6環밖으로는 이제 농촌이에요. 다 여백들 이게 다 농촌이에요 이거. 맞아요. 천안문이랑 가까울수록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 스환 쪽까지만 해도 지금 한 10%에서 20% 빠졌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야? 난리 나는 거죠. 베이징 공항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베이징 가게 되면 공항이 여기서 내려. 베이징 공항 내리고 이쪽으로 가면 우엔차오, 스엔차오 이쪽이 왕징이거든. 왕징청.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 근데 지금 여기 베이징에 얼마 전에 이건 나 충격이었어. 베이징 장청판디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베이징 장청판디엔 이게 중국에서 역사가 아주 깊은 어마어마한 호텔이에요. 5성급 얘 문 닫았어. 5성급 호텔 문 닫았어. 위치 어디냐? 2环, 3环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3环 바로 옆에 있는 5성급 호텔이 문 닫았어. 여러분들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누가 거기 가서 자?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최초의 5성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 옛날에 어디 뭐 주재원들 왔다, 해외에서 손님 왔다, 그럼 다 이쪽으로 데려가. 여기가 제일 이거니까 여기다 딱 묵게 하면 뭔가 대우해주는 느낌. 그런 상징적인 호텔이었어요. 그게 문 닫았다니까. 베이징이 그래도 베이징인데 베이징이 베이징이지. 베이징이 어디 가냐? 베이징이 뭐 자꾸 폭락하고 베이징이 어떻게 망하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이엔샤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줄 수 없지. 서울에 압구정 갤러리아가 있다면 베이징에는 이엔샤购物中心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서울에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 하면 뭐야? 거기 뭐 마트도 비싸고 명품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런 곳이었어.
서울에서 좀, 베이징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엔샤. 바로 사우환 바로 옆에 있죠. 이엔샤 쇼핑몰. 여기 뭐 명품이란 명품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뭐 대형 마트에 뭐 어마어마한 쇼핑몰.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야, 여기 사람들 가득가득 차던 곳이었어요. 막 북적북적 거리고 난리였어요, 여기. 그냥 찍은 영상인데 사람이 없어. 이 정도로 사람이, 평일에도 이 정도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여기는 명품들 여기 다 들어와 있고, 평일에도 여기는 난리 나는 곳이야. 부자들이 뭐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 없잖아. 부자들이 쇼핑 천지 바글바글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대박이야. 이건 또 이건 다음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 방금 지금 사람 터져 나간 그곳은 어디냐면 CRC라는 곳입니다. 진짜 왜 제가 이런 거를 구역구역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냐면, 맨날 뉴스에서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중국 경제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 거기 가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진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방금 거기가 CRC 디테일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곳은 CRC 디테일. CRC가 어디냐면 여기도 이제 2환, 3환, 4환을 끝으로 2, 3, 4환을 여기도 이제 거의 개발이 다 끝났어. 개발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칭허잔, 여기 유명하거든. 칭허 옆에 여기 CRC잔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도시야. 여기 완전 신도시. 신도시고 거주, 뭐商业, 그러니까 뭐 사무실, 뭐 빌딩들, 뭐 거주 지역, 뭐 공무원, 여기 어마어마한 신도시예요. 여기가 베이징 안에서 그것도 스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여기로 바로 내려가면 여기 칭화다주예요. 칭화대예요. 여기 칭화대에 있고 베이징대에 있고, 여기 중관순이에요. 중국 IT의 중심인데 여기 얼마나 위치가 좋아. 여기 신도시라니까. 여기가,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지하철 모습이 지금 이 옛날 모습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옛날 이랬어. 옛날 이렇게 바글바글한 데가 지금 거기 널널해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왜? 베이징은 그만큼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 외국인들 일단 다 나가고, 베이징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고향 돌아갔어. 월세 근근히 내면서 버티고 있던 외지에서 온 농민공들, 그 다음에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정말 꿈을 안고 온 사람들, 지금 일자리도 못 찾고 집값은 오르지 돈은 없지, 다 보일 나오자 고향 내려갔어요. 촌에서 온 사람들은 촌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못 버티는 사람들은 싼 도시로 나가고.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코로나부터 하락기를 가고 있었어요. 영상 있네. 방금 그 지하철역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걸었던 곳인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얘기해드리냐면, 베이징 하면 여러분들, 아까 베이징의 압구정 어딥니까? 여기를 보자. 베이징의 압구정 왕푸징 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천안문이 여기 있죠. 베이징 시중심 천안문, 여기가 제일 중심이야. 천안문 바로 옆에 여기가 시단이에요. 자, 여기가 그 중국으로 따지면, 자, 여기가 이제 천안문이고 이쪽이 이제 왕푸징. 여기가 왕푸징.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여기가 시단. 이 양쪽으로 따지자면, 서울로 따지면 뭐 어디로, 청담동. 청담동 명품 거리지. 그리고 압구정 안에 쇼핑몰, 편집샵들 많고, 쇼핑, 명품, 뭐 비싼 동네, 청담동, 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단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대학 다닐 때 봐봐, 이 시단이 어디냐면, 제가 여기 살았잖아요. 제가 어디 보자. 제가 여기 살았잖아. 여기 살았으니까 저는 시단을 자주 갔어요. 버스 한 번 타잖아. 시단 이렇게 지슈단 지나가지고 신제콜 딱 지나고 이러면 여기 바로 시단이에요. 여기 가서 나 대학 다닐 때 쇼핑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여기 완전 그냥 강남에서 많이 만나잖아. 여기서 많이 만나. 여기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단이 그냥 진짜 그냥 베이징 최고의 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왕푸징 시단. 여기는요, 뭐 주말 평일 나발이고 언제 가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진짜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옷 사고 외식도 여기 가고,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들 여기 다 여기다가 식당 내요. 왜? 그만큼 이동 인구가 많고, 돈이 쓸어 담는 곳. 사람 지하철 언제나 가도 막혀. 평일에 가도 막히고 주말 가면 밀려 터져. 주말에 절대 안 가. 그런 곳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영상입니다. 왕푸징 시단 이쪽 영상이에요. 이게 왕푸징. 여기 시단. 야, 이거 백화점. 와, 이거 아직도 있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돼. 와, 여러분들. 난 이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 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시단은 지금 여기 지금 이 화면 보이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다리야. 이 다리가 되게 유명해요. 이 다리 위에 올라가면 이 백화점들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 이쪽으로. 쇼핑몰 다 연결돼 있어. 이 다리 위로.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요. 사람이 없어. 메인 거리 같지가 않죠. 그쵸? 그냥 뭐 저기 뭐 지방도시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지금 베이징 시단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곳. 작년에도 없긴 했다고요? 2023년부터 중국 경제가 꼬르박기 시작했어요. 이거 최근 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은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야. 중국 사이트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밑에 댓글들이 에이 평일에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어. 그런 댓글을 단 애들은 요즘 애들, 20년 전의 시단을 모르는 애들. 내가 대학 다닐 때가 그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나 여기 진짜 많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2001년부터 2004년까지도 나 여기 진짜 많이 갔어. 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생들끼리 주말 때 여길 가서 놀았어.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다 여기 가서 놀던 데야. 그때는 여러분들 사람 얼마나 주말 홍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말 홍대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낮에는 쇼핑하고 밤에는 클럽 가고 술 마시고. 그 수준이었어.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린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는,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는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니까. 주말이면 여기 갔어. 그때 막 힙합 한창 막 해외에 막 힙합 유행할 때, 스눕독, 에미넴 이런 힙합 유행할 때, 그때 여기 가야만 힙합 셔츠와 힙합 바지를 봐줬어요. 패션의 최선두에 있었던 그런 곳이야. 여기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발 디딜 곳이 없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소비를 안 하냐? 지금 기업들, 중국 기업들 힘드니까 감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봉을 하고 있어. 감봉하니까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니까 소비를 안 하지, 그러면.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악재들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 시단이야. 쭌타이 바이호 왔어.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진짜 고등학교 대학생 진짜 자주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 말이 안 돼. 여기 가서 옷을 진짜 많이 샀어. 여기 진짜 패션을. 여긴 어디야? 여기 왕푸징, 여러분. 왕푸징이야. 왕푸징에 뭐가 있었냐? 신광텐디라고 어마어마한 진짜 한 3동의 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거냐? 리자정 거예요. 중국 최고의 부호. 역사 긴 오랫동안 최고의 부호였던 리자정 건물이야, 그게. 그것도 지금 리자정 그거 지금 털라고 내놔왔어. 지금 팔고 나갈라 그래, 지금. 여기 차가 이렇게 널널한 곳이 아니야, 여기. 여기 이렇게 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사람 너무 없네. 여긴 또 시단인 것 같은데. 시단이다, 여기. 쭌타이 바이호가 어디 있었지? 잠깐만, 좀 헷갈린다. 왕푸징이나 좀 비슷비슷해. 쇼핑몰들이 시단이네. 지금 보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곳이 여기야. 여기 어디냐? 천안문 바로 옆에. 한국으로 따지면 갤러리야. 청담동 명품거리. 그런데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작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잖아.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다 오프라인 스토어야. 이게 온라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중국말로 이걸实体店이라고 합니다. 实体店. 말 그대로 그냥 상점들, 오프라인 스토어들. 근데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월세는 더럽게 비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점포에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럼 점포에서 빠지고 이 점포 상가들이 다 비어 있어. 사람들 더 안 오지. 그러면 구경할 것도 없는데 왜 와 이제. 그리고 맞아, 그 원인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적어진 원인 중에 또 큰 이유 한 개가, 코로나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적응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중국은 이 온라인 쇼핑이 한국보다 좀 더 발전돼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걔네들은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아시잖아. 테무, 알리바바, 띠디出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핸드폰, 그것도 핸드폰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위챗 한 개로 다 돼. 위챗 한 개로 지문 한 개면 싹 돼. 우리는 그래도 한 개 살려면 좀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다른 스토어는 또 하고, 이런 스토어에는 내가 또 뭘 또 해야 되고. 아니야, 거기는 그냥 위챗 한 개로 여기서 다 연결돼. 그냥 딱딱딱 다 돼 있어. 지갑도 필요 없어.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이게 편하니까 여기에 다 익숙해진 거야.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 스토어들이 빼는 이유,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중국은요, 빈부격차가 심한 거 알죠? 저번에 말했잖아. 지금 충격적인 거.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이 12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월 2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6억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중국에서 한 달에 월급 2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6억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 베이징 길거리 모양, 이거 지금 이 사람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진짜 이 시단이나 왕푸징 여기 100년 동안 진짜 가게 이름을 지켜온 그런 백화점들도 있거든. 걔네들도 빠지고 있어. 중국의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징이 이 정도면 지방은 어떡할 건데? 상상이 돼? 자, 또 다른 지역을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실체. 중국 하면 또 유명한 데가 또 있어. 이 중국에 베이징에 살아본 사람들 다 알 거야. 오늘은 베이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구로우다지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구로우다지에. 이거는 제가 중국 가서 방송할 때도 여기 탐방을 갔어요. 구로우다지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어디야? 천안문 여기 있죠? 천안문 위쪽 여기입니다. 구로우다지에라고 하면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어느 골목이 그 쇼핑가지? 여기가 이제 중국의 옛날 이런 건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구로다지가 유명한 게 이런 이런 조그마한 요런 중국의 옛날 집 느낌 그대로 요런 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 상가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여기 가서 이제 옛날 중국풍의 그런 건물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막 요런 특색이 있는 그런 골목이야.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다 옛날 중국집들, 스허위엔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요 특색 살려가지고 그대로 보존해 놓은 베이징, 라오 베이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요런 곳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썰렁해요. 여기는 옛날에 물론 그래도 여기는 아직 사람 많네. 여기 봐봐, 굴로다제 이쪽이야 이쪽. 여기는 워낙 유명한 베이징의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인파가 있네. 그래. 근데 옛날에 이거보다 사람 훨씬 많았어. 이거 사람 지금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낫네. 그나마. 그리고 맞아. 확실히 옛날보다 좀 더 정리정돈이 된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의 거리를 더 예쁘게 만들자라는 이런 운동을 한동안 했어. 그래가지고 베이징 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 다 없애고 도로 다 깔아버리고 너무 지저분한 애들은 다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특색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런 골목골목의 상권들은 좀 지저분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 지저분하고 거리에 뭐 좀 이것저것 나와 있고 좀 옆에 책상도 좀 세워놔가지고 거기다가 좀 팔고 있고 막 이런 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앴어. 그러니까 특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개씩 보여드리는 곳은 이 맥락은 다 비슷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왕푸징 사람 없어졌죠. 시단 사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중관춘 여러분들 중관춘은 옛날에 그냥 PC라 하면 그냥 중관춘이야. 뭐 컴퓨터, 전자제품들, 뭐 게임들, PC 게임들, 오락기 다 중관춘. 거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중관춘은 또 뭘로 유명했냐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거기서 다 같이 모여 살았거든. 한 방에 7, 8명 들어가가지고 같이 월세 내면서 같이 창업하고 창업 아이디어 내고 그런 창업의 약간 메카라 해야 되나? 미국으로 따지면 그 어디냐? 미국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실리콘밸리. 그렇지. 중관춘이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이야. 지금 거기 사람이 없어요. 중관춘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왕징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왕징은 코리아타운이었어요. 자, 왕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환, 3환, 4환 4환 바로 옆에 여기 왕징이 붙어 있었어. 여기가 왕징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얼마나 핫했냐면 여기가 말 그대로 코리아타운이야. 한국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여기 다 살았어.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 월급 가지고 중국 들어가면 부자 소리 듣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부자 소리 들어. 야, 지금 한국 사람들 인민폐로 따지면 한 달에 2만 유엔, 3만 유엔 버는데 적어도 15,000 유엔은 벌 텐데 한국에서 한 달에 300 벌면 중국 들어가면 그래도 꽤 잘 버는 축에 속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니까 여기 집값 미친 듯이 뛰고 막 여기 뭐 상권들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센터 생기고 뭐 여기 어마어마했어. 그게 왕징이야. 저도 한동안 여기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여기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여기 와서 살았거든. 왜냐면 그때 내가 일하던 또 방송 제작사가 여기 있었으니까. 왕징소호 여기야. 자, 우리 또 길거리 길거리 풍경 한번 봐야지. 왕징소호. 이런데 여기 뭐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가 왕징소호. 여기가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기랑 그 다음에 왕징신청, 왕징시유엔, 여기 뭐 따시양신청, 여기 다 한국 사람들 살았어. 나도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많아.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면 여기 지금 이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이거 다 신축이었어. 지금 좀 구축됐지. 이거 다 신축들이었어. 여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왕징소호 있잖아요. 소호에 지금 사무실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 춘투, 춘진이란 말이 있어요. 요만한 땅 그게 다 금이라고. 그런 곳이었어. 요 땅도 금으로 사야 된다. 요만한 땅도 금으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값이 비싸고 여기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뜻이었죠. 지금 거기 다 비어 있어. 거기도 비어 있고 여기 또 대표적인 곳이죠. 우다오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20년까지 베이징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은 우다오코를 모를 수 없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냐?
홍대입니다. 말 그대로 클럽거리. 유학생들 밤 되면 거기 가서 다 미친 듯이 놀았어. 밤새 노는 그런 데야. 우다오코 그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작은 이런 쇼핑가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고 정푸루라고 들어봤나? 이거. 자, 우다오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다오코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칭화大学, 베이징大学. 그럼 이 근처에 여기저기 뭐 유명한 대학들 많아요. 베이징 항天航空大学, 항공대 여기 있고, 베이징人民大学 여기 있고, 베이징理工大学, 베이징师范大学, 베이징 요디엔大学. 그냥 위치가 굉장히 중심지인데 여기가 이제 클럽 거리야. 지금 딱 봐도 뭐 여기 번화가잖아.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아니 클럽이 어디 있다는 거야? 클럽이 어디 있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옛날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 옛날에는요. 영상으로 보시자면 이게 정푸루라는 그 우다오코의 중심 거리인데 옛날에 이쪽으로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다 상점이었어. 점포들이고 여기 뭐도 팔고 어디 여기 지하로 들어가면 클럽 있고 술집 있고 이것들 다 그런 자그마한 점포들 막 깔려 있었어. 뭐 미용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점포들. 이거 지금 나라에서 너무 번잡스럽다. 싹 다 없애고 그냥 도로 깔아. 미관상 보기 안 좋아.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참 특색도 없어지고 상점들도 다 문 닫지. 그냥 상권 자체가 죽는 거야 그냥. 지금 뭐 그냥 썰렁해. 여기는 아직 점포를 운영하네. 근데 여긴 지금 창문이잖아. 옛날에는 이게 창문이 아니라 이게 대문이었다니까. 대문이고 여기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이걸 막아버리고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해놨네.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술 담배 판다고. 그 편의점인가 보네. 근데 편의점도 지금 봐봐. 이렇게 닫아놨으니까 여기 지금 줄 보이죠? 물건 사고 싶으면 여기다가 줄 땡기는 거야. 딸랑딸랑 거리면 여기 사람이 와. 뭐 살래? 담배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돈 주는 거야. 여기 지금 줄 보이죠? 이렇게라도 장사하는 거야. 대문 닫아버렸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거? 한국이면 이게 난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야. 상가 거리가 있어. 정부에서 갑자기 와서 여기 이거 상가 대문 다 없애버리고 창문으로 할게요. 벽 세울게요. 야 전쟁이야. 야 내 생계가 망해서 죽나 니랑 싸워서 죽나 다 죽는 건데 뭐 안 그래요? 근데 중국은 찍소리 못해. 근데 이거 펜스 치고 다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주상복합이었어. 1층은 다 상가였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버린 거지. 상가 다 없애버린 거야 그냥. 그 사람 많던 정푸루가 이렇게 썰렁해졌습니다. 여기가 커지大学 마루예요. 커지大学 과기대학교. 또 베이징의 중심대학교죠, 그죠? 자, 베이징 커지大学 여기서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요 옆 골목이야. 베이징 커지大学도 이게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 유명했던 게 이쪽 옆에 베이징 대학을 둘러싼 이 옆들이 요런 골목들 있잖아. 이런데 싹 다 상가였어. 작은 상가들 엄청 많고 식당가 막 밥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 여기도 많이 놀러 갔었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학가 근처.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금 풀밭이 이렇게 길죠.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다 대학 다닐 때는 PC방도 많고 먹거리 양꼬치집. 양꼬치집 그렇게 많았다? 양꼬치집도 있고 뭐 많았어요 여기. 근데 그걸 이제 도시 미관상 안 좋다고 없애버리고 도로 확장하고 옆에 벽으로 깔끔하게. 그렇지, 깔끔해졌지. 깔끔해지면서 사람들도 이제 없어졌지. 올림픽 때도 정리하고 코로나 때도 정리하고 계속 정리했어.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정리 많이 하면서 올림픽 끝나면서도 베이징은 더 예뻐져야 된다. 베이징은 더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정리했어. 진짜 옛날 영상이 없어서 난 너무 아쉽다. 옛날 거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시가 얼마나 횡해졌는지 바로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옛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찍어 올리면서 이런 방제를 많이 달아요. 썸네일. 베이징은 더 이상 광제할 곳이 없다. 이런 썸네일로 많이 올려. 그러니까 베이징은 더 이상 산책할 거리가 없다. 뭐 구경할 거리가 없어. 뭐 그래도 상가도 있고 자그마한 분위기도 있고 뭐 홍대 뭐 연남동 강남 이런 데 보면 다 뭔가 뭐 많잖아. 좀 멀리서 보면 좀 번잡스럽긴 해. 막 지저분해 보이고. 근데 사람들이 막상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서로 막 구경도 하고 붐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분위기잖아. 중국은 지금 그냥 콘크리트야. 상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이건 진짜 올해 영상이야. 이거 올해 영상. 올해 초겨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호일롱관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겠지만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이건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자, 여기 보면 2环, 3环, 4环, 5环이잖아. 5环바깥이야. 근데 5环바깥에는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여기는 거의 뭐 지방도시다 다름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다 신도시예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여기 호일롱관. 여기 신도시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 얼마나 으리으리하냐면 자,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후일롱관촌이에요. 아파트들 뭐 누가 봐도 신도시야. 으리으리하죠. 상가들 다 세핑에다가 도로 잘 깔아놨죠, 그죠? 근데 사람 봐봐. 일단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한 신도시야. 저 뒤에 저 아파트 단지 다 보이죠? 여러분들 이 베이징이야. 베이징에 살짝 좀 이렇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약간 좀 분당 그런 느낌이지. 서울에서 살짝 떨어졌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신도시. 텅텅 비어있죠? 집안에는 이거 다 입주됐으려나? 확실한 거는 상가는 다 비어있어요. 이거 다 상가야. 이렇게 신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없이 그냥 거주사하는 사람들만 있겠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게 다 상가거든요. 다 비어있어요. 이렇게 큰 여기 유니클로 있고 한 거 보면 이거 대형 쇼핑몰 아니야. 왕커 광장. 사람이 이렇게 썰렁해. 내부 그 대형 쇼핑몰 안에 이렇게 썰렁합니다. 진짜 베이징은 지금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그냥 쇼핑몰 안에만 가봐도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징을 처음 베이징을 가봐. 그런 사람들은 베이징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옛날의 베이징을 알고 지금 베이징을 비교하잖아요. 지금 베이징 이건 너무 지금 그냥 거의 사망도시 수준이야. 오늘은 베이징을 위주로 한번 그냥 진짜 실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베이징 상황을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베이징 뭐 거리에 사람들, 뭐 상가가 문 닫고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 베이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뉴스로만 봤을 때는 베이징도 지금 뭐 몇 프로가 빠지고 몇 프로가 빠지고 시장이 무슨 지표가 몇 프로 안 좋고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잖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사례들을 본 거는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더 와닿지 않나요?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오늘은 베이징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에 상하이 갑니다.